영국 외무부 고위 자문역 도미닉 해밀턴. 그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한국 남자들의 행동, 영국 여자들이 눈을 뗄 수 없었던 이유, BTS와 손흥민, 심지어 이재용까지 이 놀라운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미닉 해밀턴입니다. 저는 영국 외무부에서 고위 자문역으로 일했어요. 평생 동안 저는 남성은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하고 여성은 주로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을 가지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배웠고 남성이 집안일에 크게 관여하면 우리 사회가 약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강한 나라가 되려면 남성들이 공적인 역할에 집중해야 하고 가정의 보살핌은 여성에게 맡겨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시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영국과 한국 사이의 중요한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믿어온 생각에 자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호기심도 느꼈어요. 한국 문화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기에 한국은 어떨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 마음 한켠에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 어쩌면 남성이 집안일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감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사회의 힘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깔끔하게 다림질한 정장을 입은 채로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설레임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 사회가 제 눈에는 낯설게 보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당시에는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역할 분담과 너무 동떨어진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 저는 엄격한 역할 분담이 한 나라의 힘과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출발 전 저는 다채로운 색감과 분주한 거리에 그리고 영국과는 다른 관습을 지닌 나라를 상상했어요. 기대감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한국이 현대적이고 역동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로 인해 전통적인 가정과 직장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걱정도 되었어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과 제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아이디어에 대한 회의감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생각들이 혹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평소 제가 굳게 믿어온 엄격한 역할 분담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남성이 집안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그의 직업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 질문은 저를 불안하게도 했지만 동시에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주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생동감 넘치게 뛰고 있었어요. 분주한 거리,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경외감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을 느꼈어요. 이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이 전통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 사회의 깊은 면모를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문화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 첫날은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도시를 탐방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와 친절한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선입견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친근함과 환영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가족의 역할과 사회적 힘에 관한 제 생각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될 것임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지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오랜 믿음들이 도전을 받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제 마음이 영원히 바뀔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에너지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곳곳에서 친절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직원들이 입은 단정한 유니폼과 첨단 기술의 안내판들이 저를 인상 깊게 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짐을 찾은 후 저는 기다리던 리무진에 탔어요. 큰 창문을 통해 바라본 세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서울의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반짝였고 거대한 다채로운 광고판들이 끊임없이 바뀌는 메시지를 보여주었으며 도시의 불빛들은 눈부시게 빛났어요. 이런 건 본 적이 없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전통적인 관점과의 차이를 느끼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리무진이 도시를 지나갈 때 저는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과 목적을 갖고 걷는 보행자들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일정한 리듬을 이루며 체계적이면서도 활기찬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은 꼼꼼하게 설계된 듯 보였고 전통과 현대의 미학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신중하게 고려된 듯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이 반짝이는 불빛과 분주한 거리가 단순한 화려함을 넘어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매 코너마다 새로운 무언가가 펼쳐진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며 현대적인 간판과 디지털 광고판들이 이미 다가온 미래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감탄과 동시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에는 단지 표면적인 생동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리무진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한 카페 근처에서 직원들이 모여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서늘한 저녁 공기에 울려 퍼졌어요. 또한 길거리에서는 전통 간식을 준비하는 노점상들을 보며 현대성 속에서도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은 이 도시가 두세 개의 장점을 독특하게 결합한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러한 조화에는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분명 이곳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느꼈어요. 어느 순간 리무진은 한 공원 근처에서 속도를 줄였어요. 그곳에서는 가족들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있었고 부모님들은 다정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깊은 애정과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분주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가족의 순간을 지키는 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첨단 기술과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이 도시의 진심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저는 거리의 청결함과 질서 정연함도 눈여겨보았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인도와 아름답게 관리된 공공장소들이 도시의 모든 부분에서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저의 초기 불안감을 덜어주었어요. 저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이 반드시 전통적인 가치를 잃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곳 사람들은 옛것과 새것을 잘 섞어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리무진이 제 호텔에 도착할 무렵 저는 앞으로 펼쳐질 경험들에 대한 기대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은 이미 제 관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듯 했어요. 이 도시의 에너지, 질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현대적인 외관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히 회담에 참석하거나 기존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리무진에서 내리며 저는 이 활기찬 도시를 탐험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 역동적인 심장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오전 내내 여러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잠깐 쉬며 가벼운 점심을 먹기 위해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를 찾았어요. 그 카페는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간단한 간판과 창문 너머로 따뜻하고 아늑한 빛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를 선택했는데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잔잔한 대화 소리가 어우러진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어요. 차를 홀짝이며 마시고 있을 때 바로 옆 테이블에서 활기찬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들었어요. 대화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는 육아휴직, 아버님의 참여, 그리고 가사 분담과 같은 익숙한 단어들을 몇 개 들을 수 있었어요. 제 호기심이 커지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약간 놀라기도 하고 살짝 불편한 기분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치관을 배워온 저는 남성은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집안일은 주로 여성에게 맡겨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버님들이 왜 이래서 시간을 내거나 집안일에 참여하는지 의아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실례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한 분께서는 분명한 영어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곧 사용할 계획이에요. 그 덕분에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 아버님께서는 아기 기저귀 갈기와 아기를 위한 식사 준비를 도와주신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자녀와 함께 놀며 느낀 기쁨을 즐겁게 말씀하시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아버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점점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집안일을 나누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것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행복을 더해준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제 생각에 도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내심 이 변화하는 사회적 규범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을 것임도 이해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시는지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회사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정부가 워라밸을 위해 마련한 정책들, 그리고 회사에서도 가족과 일의 균형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한 아버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가사일과 육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을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진솔한 감정과 단합의 느낌이 가득했고 제가 익숙한 환경에서는 좀처럼 접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또 한 분께서는 물론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아직 극복해야 할 사회적 기대와 압박도 있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나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아버님들은 인내심 있게 그리고 솔직하게 답해 주셨어요. 옛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보상은 상당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웃음, 따뜻한 돌봄의 순간들, 그리고 자녀들과 맺는 깊은 유대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경험은 온기가 넘치고 협력과 회복력이 가득한 가족 생활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분들이 결코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분들은 배려심이 많고 책임감 있으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의 가족에 대한 헌신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집안일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늑한 카페에서의 점심 식사는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과는 매우 다른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카페를 나서면서 한국의 아버님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과 감탄을 느꼈어요. 그분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은 제 선입견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집에서 좀 더 균형 잡힌 역할 분담을 한다면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그 결과 사회도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가족과 일에 관한 제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한국 생활의 여러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외교회담에 참석하면서도 회담 사이사이에는 도시를 둘러보며 현대성과 가족 가치를 존중하는 성공적인 통합 방식을 배웠어요. 어느 저녁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도시의 불빛들이 물 위에 반사되어 마치 반짝이는 보석들처럼 보였어요. 그때 저는 평온함과 깊은 성찰의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의 아버님들이 나눠주신 이야기들이 생각나면서 집안일을 함께 분담하는 그들의 방식이 어떻게 가족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강의 아름다움과 활기찬 도시의 불빛은 제 자신의 신념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저는 대중문화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희망과 단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영감을 주는 BTS라는 음악 그룹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음악을 몇 곡 들어보니 한 박자 한 박자마다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에게 목적의식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이러한 경험은 전통과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제 이해를 한층 더 굳게 해주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로는 한국의 유명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만원이 가득 찬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과 영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뛰어난 기량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겸손함을 함께 보여주셨어요. 경기장에서의 헌신과 동료들을 존중하는 모습은 협력과 상호 지원에서 성공이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이런 정신이 가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부모가 하나의 팀으로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말이에요. 매일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고,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아버님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집안일에 참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한때 남성의 주된 역할이 공적인 영역에만 있다고 믿었던 제 생각을 도전하게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시각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 부모가 집안일을 함께 나누면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그 결과로 가족들이 더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한 아버님께서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저희는 집에서 함께 일하고 그게 우리 가족의 결속력을 높여준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와 진솔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제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배려와 단합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런 변화는 진행 중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요. 저는 균형 잡힌 가족 생활이 사회에도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면 모두가 성장하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남성들이 집에서도 더 많이 기여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강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한강변에서의 그 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변화를 느꼈어요. 그 장면의 아름다움, BTS의 감동적인 음악, 손흥민 선수의 팀워크, 그리고 한국 아버님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한국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문화가 결코 약점이 아니라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한강변을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제게 집안과 직장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저의 삶에 이 새로운 방식을 일부라도 적용해 보려고 결심했어요. 가족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마치 한국의 가족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단합에서 힘이 나고 모두가 소중한 역할을 하는 미래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현대적인 사회만이 아니라 전통과 발전을 동시에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여전히 서류 가방을 들고 깔끔하게 다림질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제 내면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성 역할에 엄격히 집착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고 균형과 이해, 그리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정신이 제 안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익숙한 도시의 활기를 느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인상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아버님들이 자녀와 시간을 보내며 집안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솔직하게 나눈 이야기들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며 얻는 행복에 관한 그분들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외무부로 돌아간 후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회의나 토론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가족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조화로운 가정 환경을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어요. 기저귀 갈기나 함께 식사 준비하는 작은 행동들도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삶에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카페에서 한 아버님께서 집안일을 함께 분담하는 것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동료들에게 반복했어요. 동료들이 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의 이점을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놀라는 얼굴들도 보였어요. 그분들도 저처럼 전통적인 성 역할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상상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건 우리 전통에 어긋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때로는 변화가 우리 전통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함께 일하며 가족과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답변 드렸어요. 그렇게 경험을 계속해서 공유하자 서서히 동료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동료는 제 발표를 듣고 나서 자신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했다고 고백하시며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있었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성공한 뷰티 기업의 대표이신 제 아내께서 도미닉 돌아오신 후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한국의 아버님들과 나눈 대화, 직장과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을 직접 목격한 일들, 그리고 그 균형이 어떻게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드렸어요. 아내께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놀라움과 이해가 섞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회사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며 서로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저희는 깊은 연결과 함께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나누었어요. 저 자신이 변화를 경험한 것에 힘입어 저는 집안에서도 더 많은 책임을 맡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돕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아내의 한결 편안한 표정을 볼 때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점차 저희 집은 사랑과 팀워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변해갔어요. 곧 제 이야기는 저희 가족과 직장 밖으로도 퍼져나갔어요. 지역 행사나 라디오 방송에 초대되어 균형 잡힌 가족 생활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로운 것임을 이야기했어요. 두 부모가 집안일을 함께 분담하면 가족은 하나의 팀이 돼요. 함께 협력하는 팀은 더욱 강해지고 그 힘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저의 말에 공감하며 우리 가족도 어떻게 하면 더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그 질문들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변화가 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서로 책임을 나누고 서로를 지원하면 그 긍정적인 영향이 커뮤니티 전체에 퍼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진정한 힘이란 고정된 오래된 생각을 고집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단합과 협력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매번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 안에 새로운 가족 정신이 점점 강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돌이켜보면 저의 귀국은 단순히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은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할 기회를 의미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며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단합과 균형의 정신을 계속해서 전해나가기로 다짐했어요. 돌이켜보면 저의 여정은 제 가족과 저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느낍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단순히 다른 생활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가족들이 함께 협력할 때 공동체 전체의 힘이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때 저에게는 낯선 아이디어였지만 이제 그 생각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무부 동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저는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의 아버님들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어떻게 가족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점점 더 책임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렸고 아늑한 카페에서 나눈 대화와 그때들은 한 아버님의 가사 분담이 가족의 결속력을 높여준다는 자신 있는 말씀을 기억하며 제 오래된 믿음을 재평가하게 된 계기를 전해드렸어요. 모든 동료들이 바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관해 자라왔기 때문에 놀라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관찰한 바와 경험들을 공유하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셨어요. 회의나 커뮤니티 라디오에서 저는 집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두 부모가 함께 협력하면 하나의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 팀이 함께 성장할수록 강해지고 그 힘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의 밑거름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새로운 시각의 씨앗이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공적인 뷰티 기업을 운영하시는 제 아내께서도 저의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께서 도미닉 돌아오신 후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배려심 넘치는 아버님들,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 정책 그리고 그 균형 잡힌 삶의 방식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내의 눈에는 이해와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짝였고 그녀는 저와 함께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나누셨어요. 아내께서는 자신의 회사에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죠. 이러한 성찰에 자극받아 저는 집안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기 시작했어요. 청소나 저녁 식사 준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어색했지만 매일 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아내의 한결 편안한 표정을 볼 때마다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깊은 만족감을 얻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사랑과 존중, 팀워크가 가득한 공간으로 서서히 변해갔어요. 저는 이제 집안일을 돕는 것이 제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곧 제 이야기는 저의 가족이나 직장 밖으로도 퍼져나갔어요. 지역 사회 행사나 텔레비전 방송에 초대되어 균형 잡힌 가족 생활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두 부모가 집안일을 함께 나누면 가족은 진정한 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팀이 튼튼해지면 그것이 강한 공동체의 토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도 어떻게 하면 더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또한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아내의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와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시하면서 친절과 발전이 공존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오늘날 저는 큰 희망을 품고 있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갖고 서로의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단합된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 믿어요. 저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힘은 집안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서로 협력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지원하는 마음가짐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의 정신은 제게 무한한 기회의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끼며 앞으로도 단합과 균형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해 나가고 싶어요. 대화와 함께 나누는 모든 순간 속에서 저는 더 밝고 단합된 미래의 약속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감동 사연은 저에게 큰 울림과 변화를 주었어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가족 모두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과 사회가 더욱 단합되고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연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큰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감동 사연과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자 해요. 그러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힘이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